NLP 교과서 파트 3.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질문으로 깨달음을 촉구한다. 메타 모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까? 32세의 미키 씨는 중견 제조회사의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고등학교 클럽 활동 동창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고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미키, 요즘 일은 어때? 늘 똑같이 뭐, 단조로워. 그런데 잡무가 늘어나 좀 바빠진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잡무를 자주 부탁받는 타입이구나? 음,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겠어. 사실 내 일도 아닌데 말이야. 바쁠 때 부탁해오면 정말 난처해. 그래? 네 일도 아닌데 거절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겠어. 어렵게 부탁해온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일도 아니잖아. 좀 바빠서요 라고 거절하면 될 텐데. 그렇긴 한데. 미키 씨는 바빠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키 씨의 친구는 거절하면 되잖아. 좀 바빠서요 라고 하면 거절될 텐데. 라고 말하지만 미키 씨는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키 씨의 친구에게 거절은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미키 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키 씨는 친구의 거절하면 되잖아 라는 말을 듣고 거절하지 못해서 난처해하는 거잖아.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미키 씨의 친구가 미키 씨를 부정하려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상대방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응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조언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언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며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언이 아닌 질문을 한다. 미키 씨의 고교 클럽 활동 선배인 다이스케 군이 미키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키,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선배,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단조로운 회사 생활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미키 씨는 업무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빠졌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잡무가 많아졌어요. 그렇구나. 사실 제 업무도 아닌데 일을 부탁받는 경우가 많아요. 안 바쁠 때는 괜찮지만 거절을 잘 못해서 바쁠 때는 정말 난처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네? 제가 거절하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을까요? 별로 안 바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바쁠 때 제가 어중간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편이 낫겠네요. 상대방을 위해 거절하지 못했는데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는 경우도 있네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미키 씨에게 다이스케 군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키 씨는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제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정보를 복원한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보가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략, 왜곡, 일반화라는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략, 왜곡, 일반화된 정보는 질문을 통해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메타 모델의 메타는 무엇에 관한, 상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외부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를 모델화한 것이 메타 모델이며 NLP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NLP 창시자인 리처드 밴들러와 존 그리더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심리치료사인 게슈탈트 요법의 프리츠 펄스와 가족요법의 버지니아 세티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성과를 올리는 심리치료사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략, 왜곡, 일반화된 정보를 복원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보가 부적절하게 생략, 왜곡, 일반화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메타 모델 질문을 통해 생략, 왜곡, 일반화된 정보를 복원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메타 모델 1. 생략의 복원. 회사 동료가 외근에서 돌아와 큰일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먼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큰일이야 라는 말에는 뭐가 큰일인지에 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큰일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것에는 많은 정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다, 말이 서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란에 빠졌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메타 모델 질문을 통해 생략된 정보를 복원해 봅시다. 단순 삭제, 불안하다. 무엇이 불안한가요? 불안하다는 말에는 무엇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알게 되면 불안감이 수그러들거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무엇이 혹은 무엇을? 비교 삭제. 말이 서툴다. 누구에 비해 서투른가요? 말이 서툴다는 말에는 비교 대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 비해 서투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낙담하거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는 의식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활약하는 연예인과 비교해
자신의 말이 서투르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모자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 무엇에 비해? 혹은 누구에 비해? 불특정 지시사.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대로는 안 돼라는 말에는 이대로라는 지시사에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대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무엇이? 혹은 누가? 불특정 동사. 혼란에 빠졌다. 어떤 식의 혼란에 빠졌나요? 혼란에 빠졌다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혼란에 빠졌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의 혼란에 빠졌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명사화. 변화가 없다. 무엇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요? 변화가 없다는 말의 변화는 변화한다라는 동사가 명사화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사를 동사로 되돌려 무엇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명사에는 움직임이 없지만 동사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명사로 생각하면 움직일 수 없다고 느껴지던 것이 동사로 바꾸면 움직임이 느껴져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누가? 혹은 무엇을?